마이클 린델 얘기를 해주셨네요. 댓글에다가. 네, 그 벽에를 보내겠다라는 이야기 했는데 지금 캐나다 정부에서는 돈뿐만이 아니라 물자를 보내는 것도 지금 막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마이클 린델 그 대표는 제가 정말 안타까운데 그 은행에서 지금 마이클 린델 대표의 은행 계좌를 갖다가 다 닫아버리겠다. 예, 어카운트를 클로즈 하겠다고 지금 통보가 와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린델 대표 스스로가 절대 굽히지 않고 있는데 이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절대 굽히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아주 집요하게 이 민간인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 가로막으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 마치 그 적국 혹은 테러 지원국 이런 나라들을 상대로 해서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 이게 뭐 자금 동결하듯이 그렇게 지금 민간인을 상대로 그러한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건 트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루도도 지금 심각한 거죠. 이 캐나다 경찰들이 정식으로 지금 시위대 명단을 금융기관들한테 다 보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캐나다 은행협회가 캐나다 왕립 기마경찰 RCMP라고 합니다. 이 RCMP 캐나다 왕립 기마경찰 말 타고 다니는 경찰관들이 왜 여기에 나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지금 경찰 중에서는 좀 센 놈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들이 은행들에게 명단을 알려줬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문제에 정통한 사람들을 인용을 하면서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한 내용은 이 기관들은 시위자들의 진술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해서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여전히 명확성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재무장관은 일부 계좌는 이미 동결됐다고 말했다. 프리랜드 재무장관입니다. 이름이 정말 아깝습니다. 이름은 프리랜드인데 자유의 땅인데 그런데 하는 짓은 지금 독재적 꼬봉 역할을 하고 있다. 트루도가 이번 주에 발의한 비상사태법, Emergency Act라는 것을 발의를 했는데요. 이것에 따라서 사법당국은 통행금지 구역 내에서 도로를 방해하고 지장을 준 혐의로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들은 또한 차량을 압류하고 같은 은행 계좌를 동결할 수 있는 힘도 갖게 됐습니다. 이게 다 비상사태법이 발동이 되면서 이제 진행이 된 일이죠. 비상사태법이 사실은 비상사태법이라는 Emergency Act라는 이름으로 이것이 실제 적용이 되는 것은 이번이 캐나다 역사의 처음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다른 이름으로 이것이 이제 비상사태법과 유사한 법안이 진행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게 1차 세계대전 때 한 번, 2차 세계대전 때 한 번, 그리고 또 다른 1900년대 말에 와서 한 번 더 있었던 일이 있는데 그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었냐면은 무장 집단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무장 집단에 의해서 부총리가 납치되고 살해됐는지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약간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법이 발동이 됐던 겁니다. 그 이후로 이 법이 사장되고 없어져서 더 이상은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지금 트러커들이 모여가지고 시위하고 있다고 지금 다시 Emergency Act라는 법을 지금 만들어서 발동을 시킨 이건 이제 반란죄가 이거를 뭐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계엄령 같은 걸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군을 동원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민간인들을 자신이 지켜줘야 하는 자신의 나라 국민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겠다라는 이야기이고 더 이상 그들을 국민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생각인데 계엄 선포죠. 계엄 선포. 근데 지금 이것이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언제부터 캐나다가 그렇게 독재 국가가 돼버렸느냐라는 비난이 지금 빗발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과거 독재 국가 같았으면은 정말 잡아다가 공개 처형하는 나라도 있긴 합니다만은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일단은 지금 이 프리랜드 재무장관이 한 말이 무시무시합니다. 예.
이 프릴랜드 재무장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발빠르게 이 단계를 다져놓는 것, 그러니까 금융을 다 동결시켜버리는 이 단계를 다져놓는 것은 시위대에게 광범위한 재정적 의혹을 꺾는 첫 단계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RCMP, 그러니까 이제 이 왕립 기마경찰단은 개인 및 법인의 이름과 암호화폐 지갑을 금융기관과 공유했다고 하고요. 계정이 동결됐고 더 많은 계정이 동결될 것이다. 은행 거래 이제 아예 못하게 하겠다. 암호화폐로 모은 돈 보내주겠다라고 기브샌드고에서 발표를 했었죠. 그런데 암호화폐 거래도 다 막아버리겠다라고 아주 강공세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술적으로 암호화폐를 막을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든 캐나다 안에서는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통행금지 구역으로 설정을 딱 울타리를 쳐놓고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체포하겠다. 트럭들 전부 다 압류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는 이제 군이 동원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유혈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저희가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프리덤 컨보이들이 충분히 그들의 목소리가 전 세계에 전달됐다라고 생각하고 제발 다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장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까지 충분히 했으니까 다치지 않기를 저는 바라고요. 근데 캐나다에서 이러한 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분명히 전 세계적인 비난을 받아서 마땅할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렇게 보도하는데요. 은행들이 정부와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그 내용이 공개가 됐다. 비상명령은 은행, 투자회사, 신용조합, 대출회사, 증권사, 자금 조달 플랫폼, 결제 및 청산 서비스 등 캐나다 금융 시스템의 거의 모든 참여자들이 불법 시위에 참석하거나 시위대에 물품을 제공하는 사람의 재산을 소유하거나 통제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명령이 내려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행이라든가 일선 금융기관에서 자기네들이 결정을 하게끔 이렇게 해준 것처럼 문구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이나 이런 금융기관들이 권력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명령이 떨어지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현실 아닙니까? 지금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고 지금 뭐 이 사람들 계좌 동결하라 뭐 이렇게 나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계좌 동결을 안 했다가 나중에 무슨 불이익을 당하라고 왜? 여기에 보면 분명히 물품을 제공하는 사람의 재산까지도 지금 고려해야 되는 대상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만약에 계좌를 계속 열어둔다라고 하면 시위대한테 그 은행이 물품을 공급해주는 지원자, 지지자가 돼버리는 것이라서 닫을 수밖에 없는 명령입니다. 사실은 말은 뭐 결정해라 뭐 이런 식으로 결정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준 것 같이 나오지만 사실상으로는 다 닫아버릴 수밖에 없는 명령이다. 고객 명단에서 이런 사람을 발견하면 계좌를 동결하고 왕립 기마경찰단이나 캐나다 정보국에 신고해야 된다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거래는 핀트랙으로 알려진 돈 세탁 방지국에 신고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은행 기관들이 자기네 고객 리스트 중에서 이 시위대에 참여했던 사람하고 이름이 매치되는 사람이 있으면은 당국에다가 다 신고해야 되고 그 얘기는 결국은 다 동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혹시 그 사람 통장을 왔다 갔다 했던 자금 흐름 중에서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돈 세탁 방지국 이 핀트랙이라는 기관에다가 또 신고까지 해야 되는 이러한 명령을 좀 받은 것이죠. 트루도 총리는 오늘 캐나다에서는 다른 어떤 법으로도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면서 공식적으로 비상권력 행사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봉쇄 작전이라는 것은 이 캐나다의 그 프리덤 컨보이 시위대가 국경선의 다리를 이제 뭐 점거했던 그런 그 봉쇄 작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봉쇄 작전이 우리 경제와 교역 상대국과의 관계에 위협이 된다. 그들은 공급망과 식량과 의약품과 같은 필수품의 가용성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런 필수품들이 캐나다와 미국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위협이 됐다라는 것이고요. 그들은 공공안전의 위협이다. 결국은 그들 때문에
필수품들이 이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오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 안전에 위협을 끼친 것이나 마찬가지다. 뭐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이제 말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뭐 국내 테러리스트로 지금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보인다. 저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1월 6일 의회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을 전부 다 국내 테러리스트들로 규정해가지고 지금 막 싸잡아서 전부 다 조사하고 있고 지금 형을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교육위원들, 학교의 임원들, 행정관들에게 항의하는 학부모들을 놓고 그 학부모들이 또 국내 테러리스트다 해가지고 또 FBI가 조사하게 만드는 이러한 상황, 이 미국에서도 이미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베껴서 캐나다판 상황을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다. 캐나다에서도 결국은 그들을 자유를 부르짖는 그들의 국민을 테러리스트로 규정을 하고 그들에 대해서 계엄을 선포하고 뭐 이런 형태로 지금 진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매우 불합리하고 매우 비난받아 마땅한 그런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유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국민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저 아프리카라든가 무슨 뭐 공산국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러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위대가 뭐 화염병 던지고 막 어디 가가지고 뭐 유리창 깨고 들어가서 물건 약탈하고 이런 시위대라고 그러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평화롭게 시위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들의 주장은 하나였습니다. 정부 대표자 나와서 얘기 좀 하자. 우리 얘기 좀 들어다오. 그거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